자, 이제는 넘어와서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화장품, 의류 쪽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한투자증권 박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 해볼게요.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화장품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적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정말 크게 희비가 엇갈리는 4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조가 사실상 올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게 키워드 자체가 소비가 또 가성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좀 계속적으로 좀 침체 구간을 좀 겪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강하게 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갑 사정이 좀 팍팍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황형 소비가 글로벌리 좀 대세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쪽이 어디일까? 이렇게 된 게 중국발의 우려감이 커서인 것 같거든요. 사실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들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여전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이제 한국에 비해서 오히려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경착륙 우려가 좀 계속 있었던 상황인지라 최근에 화장품 전반적으로는 중국보다는 중국 외 지역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들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작년 내내 실적이 좋았던 경우는 중저가 브랜드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상당히 강세를 네.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트렌드는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두 가지 트랙은 하나는 국내 쪽에서 이제 H&B 채널을 중심으로 한 성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비중국 쪽에서의 성장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세는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이 나온 기업들도 있고 안 나온 기업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올해 1, 2분기 실적까지도 컨센서스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중저가가 대세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게 내수를 넘어서 이렇게 일본,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중저가 브랜드가 채워지고 있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까? 굉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일본 안에서는 일본 전체 화장품 수입액 안에서 거의 1등이 이제 한국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고요. 비중으로 따지면 한 36%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한 16%, 17%대까지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여서 프랑스 브랜드들에 이어서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과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들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데 사실 과거에는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한국 화장품이라고 하면 보통은 마스크팩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립틴트를 비롯하여 뭐 저가 에센스나 혹은 선케어 이제 관련된 제품들까지도 킬러 아이템 개수를 과거보다는 많이 늘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건전한 성장인 것처럼 좀 보이는 부분들도 큽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색조 쪽이 조금 더 점유율이 높고 앞으로는 그래도 기초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 전반적으로 한국 브랜드들은 색조보다는 기초에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요? 크고요. 이제 기초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킬러 아이템들 중에 마스크팩도 포함이 되고 혹은 선케어나 아니면은 이제 기타 에센스류도 기초 쪽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전체 정량으로 따지면은 최근에 이제 기초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색조 쪽도 립 틴트를 중심으로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기초까지 튼튼하게 잘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ODM사 중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최선호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중저가 브랜드사들은 대체로 외주를 줘서 생산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OEM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 볼 필요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의 경우도 한국 법인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이들 기업은 중국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는 경우라서 중국에 대한 노이즈가 없는 중소 ODM사들을 중심으로 좋게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나 CNC 인터내셔널 정도 선호 의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둘 다 장점은 중국 관련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다소 미미하다라는 점을 좀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실적 대기 중입니다. 그 실적도 조금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우선 최근까지도 컨센서스가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였었고요. 뭐 실적은 좀 뜯어봐야지 알겠지만은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은 한국 법인을 중심으로 상당히 강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일부 일회성 비용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뭐 작년에 내내 ODM사들이 굉장히 또 수익을 잘 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센티브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펀더멘털적인 요소의 측면에서는 다소 좀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또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덜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쪽을 이야기해봤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도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대형주, 그러니까 중국발의 호황을 누렸던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LG생활건강은 정말 많이 눌려 있습니다. 과연 보유자분들께서는 이런 시점을 또 어떤 마음으로 견뎌야 하는 걸까요? 사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대형사들은 가장 큰 문제가 대형 이제 중국 법인을 중심으로 적자가 계속 좀 맞아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인디뷰티 이런 저가 브랜드들 사이에서는 턴어라운드 기조가 완연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적자가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다소 이런 인디뷰티 쪽에서의 턴어라운드가 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에서 적자 나고 있는 여러 이제 요건들을 좀 살펴보면 네. 리뉴얼 이전의 재고가 문제가 된다거나 혹은 이제 매장을 줄이는 과정에서의 어떤 재고가 이제 비용 이슈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이 계속 누적된다라기보다는 계속 좀 축소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에는 아마도 중국의 적자를 좀 계속 감내해야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적자가 줄어들면서 인디뷰티와 관련된 브랜드들의 수혜를 같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형사들은 조금 긴 호흡에서 조금 이제 관전을 해보시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대형 기업들이 중국 쪽의 사업을 철회하는 게 조금은 그러한 실적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중국에 대한 부양책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조절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중국에 대한 시장 전략 자체는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나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브랜드들의 어떤 경쟁 상황을 보면 중국 로컬 브랜드들끼리도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그렇대요. 전반적으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서 뭔가 나가서 엣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크고요. 그 외에도 매크로적인 환경이 전반적으로 중국 내 부동산 경기나 젊은 층의 실업률 우려가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소비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과연 한국 브랜드들이 혹은 한국 소비재들이 나가서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좀 계속 좀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쉽지는 않을 않을 거라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소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엔 섬유 의복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씀해 주신 대로 불환경 소비가 대세인 상황인데 이 섬유 의복 시장에는 어떻게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불황형 소비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류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의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외여행 못 갔던 지난 2, 3년간의 시간이 있었죠. 그 네. 기간 동안에 의류 산업이 상당히 호황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 성장률이 둔화되는 기조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뭐 마찬가지로 작년 4분기 실적도 그랬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다소 기저효과 외에는 딱히 특출난 모멘텀을 찾아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쪽은 전반적으로 신규 시장에 진출해서 뭔가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신규 브랜드를 런칭함으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를 도모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중저가나 뭐 하이엔드 브랜드들 중심으로 양극화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 시장 안에서 뭔가 구조적 이슈는 계속 있을 거이기 때문에 그에 덜 해당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작년 상반기 이제 실적 바닥을 확인한 OEM 기업들이 올해는 과연 우리가 회복세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입니다. 저는 흔히 왜 어른들은 관광, 여행 앞두고 여행에만 또 쇼핑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여행도 많이 풀리고 있으니 이것도 조금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행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에서 의류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의 체질 자체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시장 자체가 좋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사실 브랜드사들보다는 OEM사가 조금 더 선행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OEM사들이 먼저 바텀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다행히도 최근에 미국이나 한국의 의류 재고의 상황들을 보시면 재고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떨어지는 만큼 리스탁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OEM사들의 실적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한층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소비가 좋지는 않다 보니까 네. 회복의 속도가 더디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빠지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한데 이제 소비의 속도, 소비의 회복 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OEM의 주가도 좀 더 빨리 그렇겠죠. 가느냐, 좀 천천히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섬유 의복주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기업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회복의 속도가 더디고 회복의 강도가 조금 네. 이제 걱정이다 보니까 대형사들보다는 중소 OEM사들이 여기서도. 조금 더 편안할 것 같고요. 최근에 상장을 했던 동인기원이나 아니면 JS 코퍼레이션 혹은 백산 같은 기업들은 대형사들에 비하면 실적의 회복의 강도가 이렇게 미약한데도 실적으로 조금 더 티가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중소형사들 중심으로 조금 더 트레이딩을 좀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는 정말 가성비, 그러니까 불황소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관심 기업까지 꼽아봤고요. 신한투자증권 박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